안녕하십니까. 그만하자의 장건입니다. 공간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집에서도 공부할 수는 있지만 도서관에 가면 더 잘 됩니다. 기도도 교회나 성당이나 법당에서 하면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주는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감,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함을 건축주는 시작할 때 생각을 하고 마치 동화 같은 이런 건축을 생각을 합니다. 괜히 가우디 건축 사진도 한번 보고 또 블로그 보시죠. 또 SNS를 통해서 내가 짓고 싶은 모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건축비는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그건 건축주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다 보니까 돈은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시공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공업체는 외상공사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만 주면 다 해결해 준다. 건물 멋있게 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엄청 친절하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공사 다 해주고 잔금은 준공 후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 고맙죠. 부실업체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저는 2명 중에 1명은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는 부실하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종합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에서 25%를 예치시킵니다. 이런 종합건설 자본금은 5억에서 10억 이상, 이제 법인하고 개인 조금씩 다른데 납입 자본금하고 실질 자본금이 있어요. 이거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기술자 5명을 보유해야 해요. 건축기사, 건설기술사 포함 5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실한 기업이 내 집을 지어주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집을 지어줘요. 원룸 지어줍니까? 특히나 건축주가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는 부실한 업체가 덤핑 수주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업체가 일을 안 해요. 사라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부 인테리어요. 꿈도 못 꾸는 거죠. 건물이 서 있는데 내 것도 아니잖아요. 은행 거잖아요. 은행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에 다 보고 건물은 은행이자 못 갚으면 경매로도 넘어갑니다. 소송이요? 경매로 넘어가는데 해보세요. 몇 달의 기본이죠? 몇 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으로 5억 달래. 나머지 5억은 준공 후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억 받아서 그냥 도망가면 형사로 가죠. 그러니까 하는 척 하죠. 일부만 공사하고 잠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죠. 건축주가. 그냥 나가라. 포기각서 써라. 이렇게 하지만 그냥 나갑니까? 업체는 하는 척만 했는데 한 이미 7억 들어갔대요. 그래서 2억 더 주면 나가겠대. 기가 막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송하죠. 소송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썼어야지. 이겨도 은행이자 냈어야죠. 소송 비용에 또 입주 못한 손해가 발생하죠. 이쯤 되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제가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95년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25년이 지났어요. 경기도 안성시 일죽에 있어요, 이 건물이. 파 한 단을 사도 이왕이면은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싸다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25년이 흘러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공업체를 고르는 팁을 드리면 직접 공사를 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업체는 건축주보다 더 영세해요. 돈이 없어요. 믿으면 안 돼. 진심이에요. 60평 이하면 직접 공사하세요. 어차피 업체 사장이 직접 방수 페인트 이거 칠합니까? 네, 벽돌 쌓아요? 그 사람도 하청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줬는데 돈이 하청업체로 안 내려가. 하청업체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유치하는 거죠. 유치권. 건물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초 터파기부터 모든 건축 공정을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뭐 하실 거 없습니다. 그저 이 영상 모두 보시고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평 이상일 때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해요. 2018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60평 이상이면 어쩔 수 없이 업체에게 공사 맡겨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저 포항 쪽에 많이 있었죠. 건물이 내려앉고 하면서 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가 되는 분쟁이 더 발생할 거다. 그런 건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 봅니다. 그래서 더 시급한 것이 공사 계약서를 어떻게 하면은 똑똑하게 작성하는 것이냐. 이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 아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건물만 보면 이거 얼마면 지어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저 건물 얼마예요? 가 아니고 관심이 있다면 이 건물 얼마면 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건물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걸 우선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야 애들이 부침없이 살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는 뛰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난폭한 말 있죠? 거친 말, 골라탄대요. 그러니까 거친 말을 익숙히 다루면 다른 말들은 수월하게 탈 수 있죠. 그런데 건축공사는 연습이 없어요. 실수 안 돼요. 망해요.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으로 우선 공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시청자분들은 예비 건축주가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건축 공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고 이 영상이 분쟁이 많은 이런 건축 생태계를 정말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